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리딩 주제를 투표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직접 투표해주신 결과 1등을 한 주제가 바로 올해, 그러니까 2026년이 끝나기 전 나에게 찾아올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요, 500명 기념 스페셜 리딩이기도 합니다. 사실 100명을 달성했을 때도 정말 신기하고 너무 감사했는데 어느새 500명이라니 아직도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자세하고 심층적으로 리딩을 준비해 봤어요. 그런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카드 선택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키어타로입니다. 1번 분들 리딩을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올해 안에 정말 인연이 들어올까요? 보면은요, 여기 레노먼드의 책과 라이더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보자마자 든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숨어있던 사람이 드디어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숨어있는다는 거는요, 몰래 여러분을 뒤에서 지켜봤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좀 그거면 무서울 것 같은데, 책 카드는 아직 우리 여러분 인생에 공개되지 않은 페이지를 의미를 합니다. 아직 등장하지 않았거나 등장했어도 그냥 스쳐 지나가서 이 사람이었어? 하고 넘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라이더 카드가 들어왔어요. 라이더는 말을 타고 있죠. 움직임입니다. 가만히 있는 카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그 숨겨져 있던 이야기가 여러분 앞으로 직접 달려오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요. 책은 원래 비밀을 숨기는데 라이더는 소식을 가져옵니다. 올해 안에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었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한다고?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현실적인 이야기는요, 이 카드는 근데 집에만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안녕하세요, 올해 남자친구 여자친구입니다, 이렇게 오는 카드가 아니거든요. 라이더는 움직이는 사람에게 오는 카드라는 뜻이에요. 약속 하나 더 나가고요, 모임 하나 더 나가시고, 평소 안 가던 카페를 가시고, 친구가 부르면 귀찮아도 한번 나가보고, 이런 작은 움직임이 있어야 라이더가 힘을 씁니다. 그리고 시기도 꽤 괜찮다고 나오거든요. 라이더는 빠른 카드라서 생각보다 오래 끌지를 않아요.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에는요, 카드가 가능성 있다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특히 연락이나 소개, 우연한 만남처럼 갑자기 이야기가 시작되는 형태가 강하게 보이네요. 새로운 인연일까요? 아니면 제가 이미 아는 사람인가요? 물어보시면요, 저는 비율로 따져보면 새로운 인연이 조금 더 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사람은요,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서로 몰랐거나 얼굴만 알고 있었는데 대화를 안 해봤다거나 친구의 친구처럼 이제야 연결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여요. 인연의 강도도 가볍지는 않습니다. 책은요, 얕은 카드가 아니거든요. 깊은 지식과 비밀을 의미를 해요. 한 번 보고 끝나는 수준이라기보다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야 하는 책처럼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되더라도 알아갈수록 생각보다 이 사람은 참 괜찮다라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분들에게 한마디 드리자면요, 올해는 운명이 없는 해가 아니라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해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연애에 운이 잠든 게 아니라 아직 첫 페이지를 안 넘긴 거예요. 그래서 라이더는 지금 그 책장을 넘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너무 일찍 난 올해도
뭐 인연이 없나 보다 하고 결론 내리기엔 조금 이른 카드로 보입니다. 오히려 예상 밖의 한 사람 때문에 연말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요추를 해봅시다. 우리 여러분, 그 사람의 성격, 외모 이런 느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의 성격 먼저 볼게요. 소드 4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요, 좀 정적인 분입니다. 시끌벅적한 걸 싫어한다기보다, 에너지를 혼자 있을 때 좀 회복하는 분이라고 나오고요. 처음에 첫인상이 조금, 무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좀 정적인 분이라서 겉보기에는 무심해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사람은 그냥 이 분위기에 관심이 없나? 이 모임에 관심이 없나? 이런, 오기 싫어서 오셨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말수가 적은 날이 많은 분이시고요. 생각을 혼자 정리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감정 표현도 조금 늦어요. 좋으면 바로 티내는 스타일이 아니라 혼자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답장이 조금 늦거나 행동이 조심스러워 보일 수도 있으세요. 이제 외적인 분위기를 보면은요, 그 옆에 이제 데스 카드가 나왔어요. 데스 카드는요, 죽음이라고 해서 분위기가 무섭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우라가 굉장히 강하다. 네, 처음 보면은 말 걸기가 와 진짜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잘생기고 예쁘다는 의미보다 분위기로 일단 먹고 들어가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검은색, 흰색처럼 심플한 스타일도 되게 잘 어울리시고요. 옷을 화려하게 안 입어도 되게 잘 어울리고 존재감이 느껴지는 편. 그리고 표정이요, 잘 안 변해요.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 사진 찍으세요 이러면 다들 미소 짓고 막 V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가만히 무표정으로 있는 분. 그래서 처음에는 좀 화났나 싶은데 알고 보면 그냥 기본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 사람의 직업은 뭘까요? 소드 9번이 그 옆에 나왔거든요. 일이나 현실적인 고민이 이분은 많은 시기일 수 있으세요. 회사 문제, 시험, 이직, 금전이나 가족 문제. 머리를 식혀도 잘 때까지 계속 생각을 하는 사람, 고민이 많은 분. 그래서 주변에서는요, 쟤 진짜 스트레스 요새 많을 것 같아. 걱정이 쟤는 진짜 끊이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나는 걱정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책임감이 큰 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직업도 긴장감이 있거나 실수를 줄여야 하거나,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는 분일 수도 있으세요. 직업적으로. 네, 사무직이나 연구, IT, 공무원, 교육, 기획 쪽으로 야간 근무처럼 생활 패턴이 일정하지 않은 환경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연애 스타일을 볼게요. 그 옆에 이제 완드 5번이 나옵니다. 앞에 카드에서 좀 되게 정적이고 이제 건조한 느낌의 카드가 많이 나왔는데 또 의외로 연애 스타일은 반전입니다. 네, 평소에는 조용한 사람이 맞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생각보다 이분은 쉽게 포기를 안 한다고 나옵니다. 완드 5는요, 경쟁과 승부욕의 카드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 알게 되면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나도 표현은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1번 고르신 분들은요, 이분의 인연은 첫인상은 차갑습니다. 말도 많지 않고요. 표정도 무뚝뚝하고 다가가기가 어려울 수 있으세요. 그런데 조금만 친해지면요, 이분은 생각보다 좀 귀엽네, 이 사람 의외로 좀 웃기네, 이런 반전이 있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민은 많지만요, 연애만큼은 내 사람이다 싶거나 자기 마음에 들면은 쟁취를 하는 분이세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분이시고요. 한마디로 이제 겉모습만 보고 철벽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나치면은, 그러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시면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인연으로 읽힙니다. 이제 두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보면은요, 토성의 지연 카드와 이제 태양의 팡세 아미티의 카드 같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를 보니까 첫 느낌은 이렇습니다. 이 인연은요, 급하게 시작되는 인연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서로 눈이 딱 마주치고 막 운명이 느껴지고 이런 영화 같은 장면보다는 처음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만남의 장소는요, 평소 생활 반경 안에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 학교, 취미 모임, 지인의 소개처럼요. 여러분이 자주 오가는 공간에서 연결될 확률이 높아요. 특히 이 카드는요, 한 번 보고 끝나는 만남보다 몇 번 마주치면서 얼굴이 서로 익히는 관계를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또 있네. 어제도 왔는데 또 있네. 이렇게 좀 익숙함이 먼저 생기는 흐름이고요. 만남의 계기는요, 토성의 지연이 나왔다는 건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계획이 틀어지는 일이 오히려 인연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이 미뤄진다거나 예정에 없던 자리에 가게 된다거나 생각보다 일이 늦게 끝난다거나 그 순간에는 왜 이렇게 오늘 일진이 안 좋지? 왜 이렇게 일이 꼬이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날일 거거든요. 결국 그 일이 여러분을 이 사람과 연결해주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옵니다. 살다 보면 그런 날 있잖아요.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날 이분을 만나려고 이런 시작이 있었구나 하는 날. 이 카드가 딱 그런 느낌입니다. 두 분은요, 친구 같은 편안함이 먼저 생기는 관계라고 나오고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막 플러팅을 하기보다는 대화를 나누고 도와주고 같이 있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가까워진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다, 호감이다 이런 감정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으세요. 재밌는 거는요, 둘 다 생각은 많은데 행동은 조금 느립니다. 속으로는 말 걸어볼까, 연락해볼까 이런 생각은 하시는데요. 괜히 타이밍을 재다가 하루 이틀 지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이제 거창한 고백보다 사소한 대화 하나, 안부 한마디, 작은 계기로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나옵니다. 첫 만남에서 서로를 보고 느끼는 첫인상을 리딩을 한번 해볼게요. 심볼론 카드에서 이제 동굴 이게 나오고,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좀 쉽게 다가갈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 1번님들이 일부러 차갑게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차분한 분위기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 때문에 상대방은 우리 1번님을 조금 신비로운 사람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첫 만남부터 막 장난을 치거나 편하게 다가가기보다는요, 우리 1번님을 한 번 더 지켜보려는 마음이 생겨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생각보다 좀 속이 깊은 사람 같고 되게 신비롭다. 이런 궁금증이 먼저 생기는 겁니다. 특히 이 사람은요, 원래도 앞에 카드처럼 신중한 성격으로 나왔잖아요. 쉽게 마음을 열거나 성급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도 좋다, 싫다 이렇게 바로 결론을 내리진 않아요. 오히려 천천히 관찰하면서 1번님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상대방은요, 우리 1번님을 보면서 조금 긴장을 할 수도 있으세요. 괜히 말 걸었다가 부담스러워 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괜히 들이대는 것 같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타이밍을 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첫 만남에서는요, 관심이 없어서 좀 조용한 게 아니라 관심이 생겨서 좀 조심스러운 것에 가깝습니다. 우리 이제 1번님이 그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를 볼게요. 그 옆에 이제 반항 카드가 나옵니다. 네, 반항 카드인데요. 반대로 우리 1번님은 이 사람에게서 자기만의 색이 있는 사람이라는 매력을 느끼게 되세요. 이분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러 잘 보이려고 막 그렇게 하는 타입이라기보다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은 괜히 남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반전 매력이라고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조용하고 무뚝뚝해 보여도 조금 친해지면 생각보다 또 솔직하고 할 말은 분명하게 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바로 그 모습에서 매력을 느껴요. 생각보다 좀 고집도 있고 조용한데도 의외로 주관도 되게 뚜렷하다. 이런 부분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겉은 차분하고 신중하지만 연애에서는 의외로 승부욕이 있는 사람이라고 앞에 말씀드렸죠. 마음이 생기면 그냥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후회는 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한 발짝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심볼론 카드에서도 그대로 투영돼서 나옵니다. 그 사람은요, 나에게 그러면 어떤 감정을 키워갈까요? 그 옆에 이제 오쇼젠 카드와 슬픔과
내면의 목소리라는 카드가 나란히 나왔거든요. 1번 분들 이제 이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확신이 생긴 사람에게만 움직여요. 그래서 1번님을 만나고 처음에는요. 괜찮은 사람이다. 더 알아가보고 싶네. 이 정도의 마음으로만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여러분에게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게 이제 호감 포인트라고 나오고요. 억지로 꾸미지 않는 모습, 대화가 잘 통하는 모습, 여러분의 차분한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와요. 이 사람은 좀 내 옆에 좀 두고 싶다. 오래 알아가도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길 거라고 나옵니다. 점점 깊어지는 마음이 또 생기고요. 그 옆에 이제 또 여기 또 슬픈 카드가 나왔죠. 슬픈 카드가 나온 이유는 여러분과의 사랑이 힘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잃고 싶지 않은 마음도 함께 커지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사람을 좋아해서 시간을 보내고 정성을 쏟으면 혹시 내 노력이 헛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불안감이 이제 생기면서 뭔가 이제 슬픔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 마음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우리 1번님을 좋아하게 될수록 조금 더 신중해집니다. 괜히 성급하게 행동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실수할까봐 타이밍을 한 번 더 보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앞에 나온 카드처럼 가만히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앞에서 리딩을 했듯이 이 사람은 확신이 생기면 행동을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나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나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확신이 드는 순간부터 연락도 먼저 하고 만날 기회도 만들고 조금씩 여러분과의 거리를 좁혀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면의 소리 카드는요,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이미 알고 있다는 의미가 큽니다. 겉으로는 이제 평소처럼 행동을 해도 속으로는 계속 여러분을 생각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번에는 좀 가볍게 끝내고 싶지 않다. 네, 계속 우리 1번님이 신경이 쓰인다. 이런 마음과 생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숨기는 거는요, 호감 자체가 아니라 약 마음의 진심의 무게입니다. 가볍게 왔다가 갔다가 사라질 관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중해진다고 나오거든요. 이분은 우리 1번님에게 편안함과 신뢰를 느낀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을 키워간다. 네,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조심스러워질 건데 이번만큼은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날 사건을 한번 볼게요. 요 밑에 이제 완드 9번과 러버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두 장을 보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사건은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계속 나왔지만 이 사람은 원래 아무에게나 쉽게 마음을 주는 타입은 아닙니다. 네,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도 조금만 더 지켜보자, 확신이 들면 움직이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완드 9번에서도 그대로 이제 또 투영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이 사람 분명 나한테 관심은 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조심스럽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완드 9는요, 마지막 망설임을 의미를 합니다. 문 앞까지는 왔는데 이제 행동을 할지 말지, 그 문을 열지 말지는 이제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반대로 이제 그 옆에 또 러버스 카드가 예쁘게 나와줬어요. 내 선택과 관계의 시작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이 함께 나오면요, 결국은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지만 그 직전에 서로 한 번은 망설임이 한 번은 생긴다. 그런 시간이 잠깐 생길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망설임 때문에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간을 지내면서 이 사람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나도 이제는 표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관계가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보이는 거는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수록,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계속 카드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수록 더 신중해진다. 네, 가볍게 만나고 끝낼 사람이라면 고민도 안 했을 거예요. 네, 여러분과는 오래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동이 조금 느려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신중함과 진심이 함께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결국 이 두 사람은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큰 사건은 누군가가 갑자기 관계를 막 흔들거나,
네, 큰 갈등이 막 터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같은 마음이었구나 이 사실을 서로 확인하는 순간으로 읽힙니다.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사람이 우리 1번님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뭘까 보면은요, 이제 요 밑에 두 장이 나왔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우리 여러분에게 당장 하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1번님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네요. 나는 쉽게 시작하는 사람은 아니야. 대신 한번 마음을 정하면 나는 되게 오래가는 사람이야.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결과를 빨리 내기보다 관계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번님에게도 이제 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조금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있는 그대로의 너도 참 충분해. 네, 여러분이 억지로 맞추거나 더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편한 모습 그대로 다가와 주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인연은 그래서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네, 이렇게 보면은요, 요 밑에 데스, 완드, 시종, 펜타클 2 나란히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인연은요, 썸에서 끝날 가능성은 낮게 보입니다. 오히려 관계의 이름이 바뀌는 흐름이 강해요. 데스 카드가 가장 먼저 나왔잖아요. 이 카드는 끝이라기보다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을 의미를 합니다. 처음에는 친구처럼 지내거나 서로 조심스럽게 알아가는 사이였다면 어느 순간 이제는 그냥 아는 사람 정도는 아니다, 이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 뒤에 이제 완드 시종이 바로 이어지거든요. 이건 이제 설렘입니다. 약속도 더 자주 하게 되고 보고 싶다는 마음도 커지고 누군가는 먼저 표현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요.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사람은 확신이 생기면 행동하는 타입이었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마음만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관계를 시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지막 펜타클 2는요, 연애를 시작하고 끝나는 카드가 아니거든요. 이 관계를 어떻게 오래 이어갈까를 계속 고민을 하는 카드예요. 서로 시간을 맞추고 생활을 맞추고 의견을 맞춰가면서 둘만의 균형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합을 보면서 연애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장기 연애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카드라고 리딩을 해볼게요. 결혼은 아직 이 카드만으로는 단정하기가 어려워요. 적어도 가볍게 만나고 끝나는 인연은 아니다. 이건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인연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 1번님들이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즈덤 오라클에서 트루스 비톨드 카드가 이게 여기 나왔습니다. 이 카드의 조언은요, 생각보다 좀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괜찮은 척, 좀 쿨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이런 모습이 오히려 여러분의 매력을 가릴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있는 카드거든요. 앞에서 계속 나온 것처럼 이 인연은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보다 솔직한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억지로 이분한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가 좋아할 것 같아서 취향을 맞추거나 싫은데도 웃으면서 맞춰주고 내 의견이 있는데도 참고 넘어가는 것. 처음에는 편할지 몰라도 결국은 내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 인연은요, 저는 이걸 좋아해요. 저는 이건 좀 안 좋아해요. 저는요,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이 더 취향이고 더 오래 자기 기억에 남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번뇌 리딩 할게요. 그럼 그 사람이 나타나면 제가 뭘 보고 알아봐야 되죠? 하시면요, 이 카드가 이제 힌트를 말을 해줄 거예요. 카디널 문이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움직이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보다 필요하면 먼저 행동하는 에너지가 강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특징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말투가 의외로 시원시원합니다. 평소에는 차분해 보여도 막상 대화를 시작하면 돌려 말하기보다 핵심만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앞에 카드에서도 이거는 저는 싫고요, 이거는 좋아요, 이런 걸 좋아한다고 했죠, 여러분. 결정을 잘 미루는 타입이라기보다
한번 해보죠. 뭐 일단 우리 움직여보죠.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직설적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생활이 꽤 바쁜 분입니다. 일정이든 취미든 가만히 있는 시간보다 움직이는 시간이 더 많은 분이시고요. 약속도 잘 잡고 해야 할 일도 많은 사람이라 일정표가 이분은 꽤 빡빡할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요,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바쁜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분은요, 걸음걸이가 되게 빠르거나 행동이 빠릅니다. 이게 이 카드 특징이에요. 걷는 속도, 말하는 템포, 그리고 이제 결정하는 속도. 전체적으로 리듬이 느린 사람은 아니에요. 처음 만나면요, 에너지가 있고 일 처리가 빠르네, 이런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키워드는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는 먼저 인사를 하거나, 먼저 이분이 제안을 하거나, 먼저 분위기를 움직이는 역할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확신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타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 카드도 그 흐름을 또 똑같이 이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리딩이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이야기도 함께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의 댓글은 하나하나 다 읽고 있고요. 다음 리딩을 준비하는데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리딩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2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올해 안에 정말 인연이 들어올까요? 이제 리딩을 시작해 볼 건데요. 맨 위에 레도먼드 카드의 채찍과 나무 카드가 나란히 나왔습니다. 2번 분들, 이 카드는요, 조금 독특합니다. 보통 인연 카드가 나오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여기는 인연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채찍 카드는요, 반복입니다. 계속 마주치고 계속 연결되고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오는 인연은 처음 만난 날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이 조금 더 서로 이제 존재감이 더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인상은 평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마주치고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고 연락이 이어지면서 어느 순간 가까워지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나무 카드가 딱 중심을 잡아줍니다. 이 카드는요, 뿌리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인연은 빨리 타오르는 관계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큰 감정이 없어도 알아갈수록 신뢰가 쌓이고 이 사람 참 괜찮네 라는 마음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인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아는 사람일까요? 보면은요, 저는 이미 접점이 있는 사람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겠습니다. 친구의 친구, 직장이나 학교에서 몇 번 마주쳤던 사람, 같은 공간을 이용하던 사람처럼 괜히 낯선 사람이라기보다 이미 스쳐 지나간 적은 있지만 인연으로 아직 이어지지 않았던 사람이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여요. 시기는 조금 급하지는 않습니다. 채찍과 나무는 둘 다 빨리보다는 꾸준히를 의미를 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관계가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의 온도가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연의 강도는 저는 좀 강하게 봅니다. 다만 강하다는 의미가 드라마처럼 뜨겁고 열정적이고 이런 뜻이 아니라 쉽게 끊어지지 않는 인연이라는 의미입니다. 싸운다고 그날 바로 끝나버리고 연락이 하루 이틀 없다고 멀어져 버리는 관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인연으로 저는 읽혀요. 정리를 해보면요, 이번 분들은 올해 인연은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은 아니다. 시간이 인연을 만들어 줄 거다. 네, 처음에는 평범한 만남에서 반복되는 만남과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될 가능성이 높은 조합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성격을 볼게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분은요, 또 이제 신기하게 카드를 뽑았는데 완도 6, 펜타클 6, 컵 6, 6, 6, 6이 나왔어요. 네, 이렇게 나온 거는요, 조화와 균형, 네, 인연, 관계성, 이거를 이제 주고받음의 에너지가 이제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장이 전부 다른 슈트의 6이라서 우연이라기보다는요, 이 사람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캐릭터가 더 강조되는 느낌입니다.
제 성격을 볼게요. 완드 6번이 나왔거든요. 이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괜히 나서서 잘난 척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요.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끝내고 주변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잘 받습니다. 사람들과도 두루두루 잘 지내고요. 은근히 리더 역할이나 중심 역할을 맡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적인 분위기를 보면은요. 펜타클 6, 첫인상은 참 사람 좋다는 느낌을 줍니다. 말투도 부드럽고요. 상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배려도 자연스럽게 잘 하시고요. 작은 것도 잘 챙기는 스타일이라 같이 있으면 편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입니다. 인성이 참 괜찮다. 이렇게 저는 읽히고요. 이제 직업 환경을 볼게요. 컴 6번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 직업은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잘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강사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의료 쪽, 사회복지 상담사, 아니면 서비스직, 공무원, 이렇게 사람과 꾸준히 소통하는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무직을 해도 사람들, 고객 이런 분들이랑 꾸준히 소통을 하는 직업, 또 오래 다닌 직장이나 한 분야에서 꾸준히 경력을 쌓은 모습이 보여요. 생활도 크게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요, 안정적인 패턴을 선호하는 사람으로 읽힙니다. 근데 이제 연애 스타일이 옆에 달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애에는 조금 반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자신감 있어 보이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생각이 또 많아져요. 나만 좋아하는 건 아닌가? 지금 표현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좀 비밀스럽게 혼자 사랑을 키워가시는 분이시고요. 쉽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중한 관계를 이렇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은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보시면요. 이 두 사람이 만남은 이제 시끄럽거나 정신없는 것보다는 마음이 조금 편안한 공간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카페나 공원, 산책길, 운동하는 곳, 봉사활동, 교육이나 자기개발 모임처럼 분위기가 차분한 장소가 먼저 떠오릅니다. 또는 이제 건강과 관련된 공간, 아니면 병원, 헬스장, 필라테스, 등산 모임 이런 것처럼 몸을 관리하는 장소일 가능성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 보이고요. 같은 공간을 이용을 하다가 만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소개를 받거나 공통 관심사를 이야기하면서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다 나옵니다. 이렇게 자주 보니까 이 사람이랑 이야기하니까 편하다 이런 느낌으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오네르 카드가 나왔거든요. 오네르 카드가 나온 걸 보면요. 이분은 우리 2번님을 굉장히 예의 바르고 괜찮은 사람으로 본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 장난을 치거나 무리하게 다가오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신뢰가 되지 않을까? 부담 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누가 먼저 다가오느냐를 보면 저는 상대방 쪽에서 다가온다. 조금 더 무게를 두겠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방식은 아니고요. 인사를 먼저 하거나 자연스럽게 말을 걸거나 도와줄 일이 생겼을 때 먼저 손을 내미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대화를 시작한 사람이 상대였던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나옵니다. 첫인상, 이제 첫 만남에서 서로를 어떻게 느낄까요? 보면은요. 마법사와 광대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2번님을 처음 봤을 때 되게 매력적이다 라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외모 하나를 보고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말하는 방식이나 분위기, 행동 하나까지 되게 매력적이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또 센스 있다. 우리 2번님들이 굉장히 센스가 있고 하는 행동이 예쁘고 센스 있다. 이렇게 읽히고요. 또 마법사 카드는요. 능력과 재능을 의미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2번님을 보면서 일을 잘할 것 같다. 똑똑할 것 같다. 자기 분야에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자기 분야에서 존재감이 확실한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부터 우리 2번님을 높게 평가를 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 2번님이 그 사람에게 끌리게 되는 이유, 광대 카드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은요, 이 사람의 편안한 매력에 끌릴 가능성이 큽니다. 같이 있으면 긴장이
오히려 풀리고요.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웃게 되고 괜히 더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또 이 사람은 완벽한 척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실수도 웃으면서 넘길 줄 알고 장난기도 조금 있고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재주가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번님들은 이 사람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재밌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면 어떤 감정을 키워가게 될까요? 보면은요. 오쇼젠 카드에서 끼어 있음과 조건한 카드가 옆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 이번님을 만나면서 처음에는 호감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대화가 잘 통한다. 편하다. 이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 왜 이 사람을 자꾸 생각하지? 하면서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는 흐름이 보여요. 이 사람이 가장 끌리는 거는요.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억지로 꾸미지 않고 편안하게 대화를 하고 자기 생각이 있는 분명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자연스러운 매력에 점점 빠져들게 될 거고요. 점점 깊어진다 나옵니다. 깨어있음 카드는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이번님을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커질 거라 나오고 이제 숨기고 있는 진짜 속마음은 조건화 카드가 그 옆에 나왔어요. 이 사람은 마음이 생겨도 쉽게 표현을 조금 하는데 표현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나옵니다. 너무 서두르면 안 되지. 이 정도는 내가 좀 참아야지. 이런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서 합니다. 스스로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은 그 틀을 조금씩 깨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 망설이다가 이번님을 놓칠 것 같다. 이번에는 내가 좀 표현을 안 하면 진짜 후회를 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날 가장 큰 사건을 보면은요. 데빌 카드와 펜타클 5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사건은요. 생각보다 쉽게 풀리지 않는 시기가 한 번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는 마음은 없고 그런데 상황이 왠지 따라주지 않거나 타이밍이 엇갈리거나 둘 중 한 사람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여유가 없어질 가능성이 보여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될 듯 말 듯 하면서 안 되지? 라는 답답함을 한번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데빌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게 나쁜 인연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카드는 서로를 쉽게 잊지 못하는 관계를 의미를 해요. 연락이 안 와도 신경이 쓰이고 상대가 서로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계속 마음이 남는 관계인 거죠. 펜타클 5는요. 근데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일일 수도 있고 시간과 거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처럼 둘 사이에 현실적인 벽이 한 번은 생길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벽을 함께 넘을 수 있느냐 중요한 시기가 한 번은 찾아오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이 조합을 보면서 이 관계는 한 번쯤 시험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읽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넘기기만 하면요.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더 확신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 인연의 가장 큰 사건은 위기가 오고 이런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시험이다. 그 시간을 잘 넘겨보는 게 이 관계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요. 아직 만나지는 않았지만 만났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보면은요. 요 밑에 힘과 바보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요. 나 너를 만나고 용기가 생겼어. 예전에는 계속 망설이고 괜히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달처럼 많았는데 여러분을 이번님을 만나고 나서는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말도 하고 싶어 합니다. 너랑 있으면 이상하게 편해. 우리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런 말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눈치 보고 계산하는 연애보다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하고 바로 만나러 가는 조금은 솔직한 관계를 꿈꾸고 있다고 나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이 인연은 우리는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보시면요. 태양과 펜타클 상과 컵의 시종이 나왔습니다.
저는요, 이 조합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연애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태양 카드가 먼저 나왔다는 거는요,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밝아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의미가 크고요. 혹시 나만 좋아하는 건 아닐까 했던 고민들이 하나 둘씩 풀리면서 관계가 훨씬 편안해지는 흐름이 보입니다. 펜타클 3은요, 둘이 함께 관계를 만들어가는 카드거든요. 이게 뚝딱딱 만들고 있죠. 한쪽만 노력을 하는 관계가 아니라 연락도 만남도 서로 배려를 하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연애를 시작한 뒤에도 생각보다 안정감 있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마지막 컵 시종은요, 설렘과 표현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마음을 전하거나 고백에 가까운 대화가 오갈 가능성이 높아요. 애매한 관계로 오래 끌기보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관계의 그 이름을 정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이 인연은요, 썸에서 머무는 관계가 아니라 연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연애를 시작한 뒤에도 둘이 함께 맞춰가면서 관계를 키워갈 가능성이 높고요. 한 번 만나고 끝, 이런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오래 만나볼 생각으로 시작하는 관계, 이쪽에 무게가 훨씬 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연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 이번님이 뭘 해야 될까요? 보시면요, 위즈덤 오라클의 찹드 우드가 나왔습니다. 되게 이제 저는 이 카드가 나올 때마다 되게 현실적으로 보거든요. 괜히 이제 어렵게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애운을 높여보려고 특별한 비법을 찾거나 밀당을 배우려고 하기보다 기본적인 것부터 잘 하라는 카드예요. 연락이 오면요, 성의 있게 답하고 약속은 잘 지키고 작은 배려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카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늘 이제 마당을 쓸고 닦고 그런 소소한 일상 루틴을 얘기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런 이제 작은 배려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오래 이어준다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요, 결과를 너무 빨리 보려고 하시면 안 된다. 네, 아직 고백을 왜 안 하지? 왜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지? 이러면서 조급해질 이게 마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계도 그러면 흔들릴 수 있어요. 앞에서도 나왔죠. 이분은 이제 천천히 신뢰를 쌓는 스타일이시라고요. 이 카드는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어요. 연애운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 생활 패턴을 무너뜨리지 말고 내 일도 잘하고 내 컨디션도 잘 챙기세요. 이상하게 이런 시기에 사람도 더 잘 들어오거든요. 연애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보다 내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 오히려 상대에게 더 큰 매력으로 보일 가능성이 커요. 특별한 기술보다 꾸준한 진심이 내 이 인연을 오래 만들어 준다 나오고요. 화려한 이벤트는 없어요, 여러분. 이 관계는. 근데 작은 약속을 잘 이어가면서 신뢰가 쌓이고 결국 마음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은 관계로 보여집니다. 이제 번뇌 리딩을 하나 해볼게요. 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결정적인 3가지. 네, 무놀로지 오라클의 홀드 유어 비전이 나왔습니다. 네, 이 카드가 알려주는 첫 번째 힌트는요,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첫 번째, 말에 무게가 있는 분입니다. 말이 많기보다는 필요한 말만 하는 편이고요. 한 번 말한 건 쉽게 바꾸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목소리도 차분하거나 낮은 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무뚝뚝해 보일 수 있지만 알아갈수록 신뢰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생활 패턴이 굉장히 일정합니다. 출근하는 시간, 자주 가는 카페, 운동하는 시간까지 이분은 자기 루틴이 굉장히 확실해요.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서 마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마음먹은 건 쉽게 포기를 모르는 분입니다.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쉽게 시작하지 않지만 시작하면 오래가는 편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나왔죠. 이 사람은 관계를 가볍게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오래 이어가는 스타일이라고 나옵니다. 또 이제 추가 힌트를 드릴게요. 나이 차이는 동갑이나 1살에서 3살 정도 차이가 가장 강하게 느껴지고요. 자주 가는 장소, 단골 카페, 헬스장, 산책로, 회사 근처처럼 늘 같은 곳이 보이고요. 상징적인 키워드는 꾸준함, 약속, 신뢰, 그리고 루틴입니다. 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예, 댓글로 우리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제가 댓글은 다 읽고 있고요. 그 다음 리딩을 준비하는데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리딩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3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정말 인연이 들어올까요? 보면은요. 이 조합을 보니까 한마디가 먼저 떠오릅니다. 배와 새 카드가 나왔거든요. 올해 여러분에게 들어올 인연은 가만히 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 인연이 들어온다.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갑자기 생기는 인연이 아니라 어딘가를 오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생활 반경이 넓어질 때 함께 들어오는 흐름이 강하다고 나옵니다. 배 카드는 이동입니다. 여행, 출장, 이사,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취미처럼 평소와 다른 환경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새 카드는요, 대화와 연락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인연은 말 한마디가 어쩌면 계기가 될 수 있겠다. 네, 우연히 대화를 시작을 하거나 소개를 받거나 SNS나 메신저를 통해 연락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새로운 인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아는 사람인가요? 하시면요. 저는 새로운 인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겠습니다. 생활권이 달라지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시기는 빠른 편입니다. 배는 흐름이 시작되는 카드고요. 새는 소식이 빨리 오는 카드라 하반기 중에서도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예상치 못한 만남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게요. 인연의 강도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대화를 할수록 가까워지는 인연이라는 점입니다. 첫 인상보다 이제 다음에 보고 또 그 다음날 또 보고 이러면은 좀 되게 잘 통한다, 호감이다 이런 느낌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3번님들의 인연은 움직임 속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인연입니다. 올해는 평소보다 조금 더 밖으로 나가보시고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 가시면요. 생각보다 빠르게 인연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사람은요, 이제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한번 유추를 해봅시다. 성격은 이제 태양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밝은 분이세요. 에너지도 좋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편이세요. 웃음도 많고 주변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면 되게 긍정적인 분이시다라는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제 외적인 분위기는 또 이제 그 옆에 근데 컵 5번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분위기를 자세히 보면 조금 반전이 있습니다. 가끔은 생각이 많아 보이고 혼자 멍하니 있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웃고 있어도 그렇게 밝은데 언뜻 어딘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느낌. 그래서 밝은 성격과는 다르게 분위기에서는 은근히 깊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직업이나 환경 보면은요. 옆에 황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에서는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직급이 있거나, 팀을 이끌거나, 관리직이나 공무원, 아니면 공기업, 아니면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직처럼 책임이 있는 큰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는 자기 분야에서 리더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좀 일을 대충 넘기는 스타일이 아니시고 정확하고 결제 라인에 사인하는 분 이런 게 보여요. 네, 연애 스타일을 보면은요. 근데 그 옆에 소드 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연애만 시작하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마음을 쉽게 안 열어놓습니다. 과거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거나 사람을 쉽게 믿었다가 한번 뒤였거나 실망했던 기억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도 좀 자기 방어 기제가 먼저 나옵니다. 또 받을까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서는 분이시라고 나오고요. 하지만 한 번만 마음을 열면 그 마음을 진심으로 관계를 이어가 보려고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요, 겉으로는 밝고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연애에서는 누구보다 조심스럽다. 네, 일에서는 흔들림이 없이 일은 또 잘해요. 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상처받을까봐 한 번 더 생각하는 타입. 그래서 여유 있어 보일 수 있지만 가까워질수록 이분 생각보다 되게 여린 사람이네. 이런 반전 매력을 발견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보시면요. 행복 카드와 변심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인컨스턴트. 네, 이 두 분은요.
즐거운 일이 생기는 날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친구들과의 약속이나 축하할 일이 있는 자리, 아니면 행사, 공연, 여행, 아니면 맛집 이런 데서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먼저 떠오르네요. 오늘 괜히 나가길 잘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날, 인연이 함께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근데 인컨스턴트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변덕이라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예상이 빗나가는 상황을 의미를 해요. 원래 안 가려고 했던 약속에 나가게 되거나 갑자기 일정이 바뀌거나 우연히 누군가를 따라 나갔다가 만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했던 방식이 아니라 즉흥적인 선택 하나가 인연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나옵니다. 다만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관심이 있는 것 같다가도 조용해지고 먼저 다가왔다가도 갑자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한 번쯤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밀당이라기보다 자기 마음을 확신하기 전까지 신중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첫 만남에서 서로 느끼는 첫인상은요. 심볼론 카드에서 이제 가족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 좀 낯설지가 않다. 이런 감정을 먼저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 만났는데 대화도 자연스럽고 괜히 경계심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긴장하기보다는 이 사람이랑은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가족 카드는요. 네 사람이라는 감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좀 가족같이 내 삶에 오래 남을 것 같은데 이런 설명하기 어려운 친숙함, 가족 같은 친숙함 이런 걸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3번님이 그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를 보면요. 황금 3장 카드가 옆에 나왔습니다. 반대로 우리 3번님은 이 사람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라서 더 끌릴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부터 자기 이야기를 다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알면 알수록 이분의 새로운 모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일까?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이진 않을 것 같다. 이런 궁금증이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황금 3장은요. 아무에게나 맞춰주는 스타일이 아니고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단한 모습에 이런 매력을 느끼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는요, 상대는 우리 3번님을 처음 봤는데도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 편안한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실 거고, 우리 3번님은 상대를 한 번에 다 알 수 없고, 궁금해지고, 이런 사람으로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럼 저에게 어떤 감정을 키워나가게 될까요? 보시면요, 오쇼젠 카드에서 강렬함과 스승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만날수록 점점 더 큰 자극을 받게 되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 좀 특별하다. 이런 생각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끌리는 거는요. 우리 3번님의 의외로 당당한 모습입니다.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기보다 우리 3번님들은 자기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모습, 그런 자신감과 중심, 줏대에 있는 태도가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커요. 점점 깊어진다고 나오고요. 강렬한 카드는 감정을 대충 이제 어림짐작으로 짚고 그냥 넘어가는 카드가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보고 싶은 마음도 커지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커지고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감정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우리 3번님을 만난 뒤로 연애에 대한 태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스승 카드가 나왔는데 조금 의외인데요. 이 사람은 3번님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까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배울 점이 많다. 나한테 없는 부분을 3번님한테서 배워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3번님 앞에서는 괜히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함께 커질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 3번님을 만나면서 단순히 그냥 연애 상대가 아니라 자기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세요. 좋아하는 마음도 커지지만 동시에 우리 3번님과 함께라면 나도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깊고 진지한 감정을 키워나가는 흐름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큰 사건이 하나 생길까요? 보시면요, 저는 이 조합을 보자마자 관계를 가져가기 위한 행동이 나온다, 이게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이분은요, 앞에 뭐 트라우마나 상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만 품고 있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좋다 싶으면 경쟁자가 있든 상황이 어렵든 한번 밀어붙이는 분으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사건은요, 고백이나 관계를 확실하게 만드는 대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매하게 연락만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 한번 만나볼래? 내가 너한테 좀 더 다가가도 되겠니? 이렇게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또 하나 보이는 거는요, 경쟁 구도가 카드에서 보이거든요. 완드 7은요, 누군가와 경쟁을 하기도 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3번을 놓치면 안 되겠다, 누가 채가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강해지면서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이성이 어쩌면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뺏길 것 같다는 불안감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이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3번님의 가장 큰 사건은 누군가가 관계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승부를 거는 순간이다. 연락이든 고백이든 관계를 애매하게 두지 않고 이제 내 마음을 말하겠다,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상대방으로 저는 읽혀요. 이제 그 사람이 가장 이제 우리 3번님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순간 뭘까요? 보시면요, 너를 만나고 나서 내가 많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3번을 만나고 나서 달라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생각도 달라지고 연애를 바라보는 마음도 달라지고 미래를 그리는 방식도 조금 바뀌게 됩니다. 태양 카드와 데스 카드가 나란히 나왔거든요. 되게 상반된 카드예요. 너를 만나기 전에 나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만큼 여러분과의 만남이 이 사람에게는 큰 변화였다는 의미예요. 좋은 영향을 받았고 더 웃게 되었고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네,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나오고 그런 말을 또 하고 싶다고 나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인연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보시면요, 완드 2, 소드 7, 컵 6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인연을 장기 연애까지 이어질 가능성으로 높게 봅니다. 잠깐 설레고 끝내는 관계가 아니고요, 시간을 쌓아가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관계를 계속 카드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순조롭지는 않다. 소드 7이 있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면서도 속마음을 다 말하지 않는 시기가 잠깐 있을 건데 괜히 괜찮은 척하고 혼자 고민하고 상대 반응을 살피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완드 2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선택. 네, 컵 6은 시간이 갈수록 정이 깊어지는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초반에 약간의 답답한 시기만 지나면 관계는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고요. 정리해보면 저는 이 인연을 장기 연애로 보겠습니다. 한 달, 두 달 만나고 끝나는 흐름이 아니라 함께 추억을 만들고 생활의 일부가 되어가는 관계에 가까워 보여요. 다만 이제 결혼은 지금 카드만으로 확신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연애는 확실하다. 그리고 오래 만난다. 여기까지가 가장 정확한 해석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연을 놓치지 않으려면 그럼 우리 3번님은 뭘 해야 될까요? 보시면요, 플렉시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드리는 조언은 하나예요. 조금만 유연해지세요. 우리 3번님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번 인연은 내 방식만 고집하면 조금 답답해질 수 있는 관계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연락이 조금 늦었다고 나한테 관심이 없네 라고 단정을 하거나 한번 실망했다고 마음을 그냥 확 닫아버리는 건 조금 아쉬워 보입니다.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도 속도도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번 인연은 자존심 싸움을 시작하면 손해보는 건 오히려 우리 여러분 쪽일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고 먼저 사과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괜히 다가가면 내가 더 좋아해 보이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카드는 오히려 한 번쯤 우리 3번님이 움직여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애의 운을 높이는 방법도 어렵지는 않아요.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기보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여유 하나가 괜한 오해를 줄이고 그 관계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번 번뇌의 리딩을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결정적인 특징 3가지. 한 번에 좀 알아보면 좀 편하잖아요. 모놀로지 오라클에서 물병 자리에 풀문이 나왔습니다. 이제 말투나 목소리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생각보다 솔직하게 말을 잘하는 편입니다. 돌려 말하거나 눈치만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 할 말은 담백하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차가운가라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막상 대화를 이어보면 유머도 있고 엉뚱한 매력도 좀 있는 분이세요. 목소리는 또렷하거나 말을 빠르게 하는 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병자리 기질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외적인 분위기는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은 아니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경이 잘 어울리거나 항상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입거나 시그니처처럼 자주 하는 헤어스타일이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잘생겼다 예쁘다 보다 저 사람은 분위기가 참 기억에 남는다, 좀 특이하다 라는 말을 더 많이 듣는 타입으로 읽힙니다. 3번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병자리 기질이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병자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별자리 내에서 그 별자리 차트 안에서 물병자리 에너지가 강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추가 힌트를 드리면요. 나이 차이는 동갑이나 연상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고 상징적인 키워드는 물병자리, 자유로운 사람, 개성, 새로운 경험 이렇게 키워드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은 하나하나 다 읽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남겨주시고요. 다음 리딩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다음 리딩에서도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키오타로입니다. 4번님들 리딩을 시작을 할게요. 올해 안에 정말 인연이 들어올까요? 보시면요. 레노먼드 카드에 새와 황색 카드가 같이 나왔습니다. 4번님들 이 조합은요. 굉장히 희망적인 카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올해 안에 인연이 들어올 가능성을 높게 제가 보겠습니다. 이번 인연은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 시점과 함께 들어오는 흐름이 강합니다. 황새는요. 변화를 의미를 하거든요.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생활 패턴이 바뀌는 것처럼 평소와 다른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인연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해 카드는요. 기쁨과 행복, 좋은 결과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연은 처음부터 분위기가 밝습니다. 눈치만 보고 애매하게 밀고 당기고 이런 관계보다는 만날수록 웃는 일이 많고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운 사람으로 읽혀요. 새로운 인연일까요?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분인가요? 하시면요. 저는 새로운 인연에 훨씬 무게를 두겠습니다.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보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요. 시기는 빠른 편입니다. 올해 하반기 특히 생활의 변화가 생긴 직후가 가장 강하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평소라면은 내가 안 했을 선택, 안 가던 장소,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다면 그 안에 인연이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유추를 해봅시다, 카드에서. 네. 이분은요, 작은 약속도 쉽게 넘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무슨 일이든 배우려는 자세가 있고, 허세를 부리기보다 묵묵히 실력을 쌓는 스타일이에요. 첫인상은 조용해 보일 수 있지만 알아갈수록 성실함이 느껴지는 분이라고 하시고요. 외적인 분위기에서 컵 7번이 나왔습니다. 분위기는 약간 묘할 거예요, 여러분.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매력이에요. 웃을 때와 무표정일 때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거나 평소에는 순해 보이는데 꾸미면 느낌이 확 달라지거나 그런 타입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사진으로 봤는데 실제로 만났는데 완전 분위기가 다르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듣기 쉬운 분이시라고 나오고요. 직업이나 이제 환경을 볼게요. 펜타클 에이스가 그 옆에 나왔습니다. 직업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읽힙니다. 새로운 직장을 막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승진을 앞두고 있거나 막 기반을 잡아가는 시기일 가능성이 높으세요. 이분은 분야로는요. 은행이나 회계, 공기업, 사무직에서 뭐 회계팀, 맞네. 네, 부동산, 네, 유통, 자영업처럼 돈과 자산, 계약이 연결되는 일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읽히고요. 연애 스타일에서는 소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애에서는 또 반전이에요.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생각보다 일단 직진하는 편입니다. 답답하게 몇 달씩 간보고 썸 타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확신이 들면 먼저 연락을 하시고 약속을 잡고 관계를 앞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분이세요. 물론 말이 조금 직설적일 때도 있어서 가끔은 왜 이렇게 단도직입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밀당을 오래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이 사람은 평소에는 성실하고 차분한데 연애에서는 의외로 속도가 빠른 분이시다. 네, 겉으로는 신중해 보여도 마음이 정해지면 행동으로 바로 보여주는 타입. 그래서 처음에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 가까워질수록 되게 적극적인 분이시네? 이런 반전 매력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분은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보면은요. 아르장과 데쿠베르트. 아르장 이제 돈이고요. 풍요 자산 돈. 데쿠베르트는 발견과 탐구 이런 카드입니다. 되게 현실적으로 나왔습니다. 두 분은요. 돈이나 일과 관련된 상황에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만남의 장소를 예측을 해볼게요. 은행, 회사, 관공서, 부동산이나 병원, 매장 이런 것처럼 무언가를 내가 알아보거나 계약을 하고 상담을 받는 공간이 먼저 떠오릅니다. 또는 자격증이나 공부, 교육, 아니면 새로운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만나실 수도 있고요. 놀러 갔다가 뭐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이렇게 만났다기보다는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갔다가 만나는 흐름이 강합니다. 이 관계는요, 무언가를 알아보다가 시작된다고 나옵니다. 정보를 찾거나 추천을 받다가 아니면 질문을 하다가 아니면 도움을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기보다 일적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거나 도움을 주는 쪽으로 읽히거든요. 근데 작업을 거는 느낌이 아니라 이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이것도 확인해 보셨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고 서로 호감이 생기는 흐름이라고 나오거든요. 4번 분들은요. 일, 돈, 계약처럼 현실적인 상황에서 시작되는 인연이고요. 특별한 로맨스보다 도움을 받거나 그 과정에서 대화를 하다가 말이 잘 통하네. 이런 느낌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로 이제 첫 만남에서 서로 느끼는 첫인상 보면은요. 심볼론 카드에서 이제 고해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이 사람은요. 우리 4번님을 보면서 이 사람 앞에서는요. 나는 괜히 숨기고 싶지가 않다라는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도 연애 이야기, 일 이야기, 힘들었던 경험처럼 조금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우리 4번님에게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어요. 원래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우리 4번님 앞에서는 이상하게 말이 술술 풀리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4번님이 그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도 볼게요. 심볼론의 문에모시네 카드가 나왔거든요. 반대로 여러분은요. 이 사람에게 강한 익숙함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처음 만난 사람 같은 느낌은 안 드는데 좀 편하다. 대화가 너무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헤어진 뒤에도 계속 그날 했던 대화가 어렴풋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날 가능성이 큽니다. 외모보다도요.
대화나 이제 분위기가 오래 남는 사람인 거예요. 첫 만남에서 상대는 여러분에게 평소 잘 하지 않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고 여러분은 그 사람과 나눈 대화가 계속 기억에 남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외모에 반해서 시작된다기보다 이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계속 생각이 난다. 여기서 호감이 커지는 인연으로 읽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저에게 어떤 감정을 키워가나요? 보시면요. 오쇼젠 카드에서 구두쇠와 도덕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조합을 보자마자 저는 좋아하는데도 브레이크를 밟는 분이시다 라는 생각이 먼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요, 구두쇠는 감정도 쉽게 쓰지 않는 카드고요, 도덕은 책임감과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이 커질수록 오히려 더 신중해집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끌리는 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 때문이거든요. 가볍게 설레는 상대가 아니라 진지하게 만나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덕 카드는요, 관계를 시작하면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강한 카드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오히려 행동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숨기고 있는 진짜 속마음은요, 좋아하지만 아무렇게나 시작하고 싶지는 않아 입니다. 구두쇠 카드는요, 감정을 아끼는 카드이기 때문에 좋아해도 쉽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도덕 카드는 내가 지금 움직여도 되는 걸까? 이 관계를 책임질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요. 관공서나 직원 대 고객으로 만나서 이렇게 나왔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답답하나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가볍게 보지 않아서 생기는 신중함에 가깝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날 가장 큰 사건을 보면은요, 소드상과 심판 카드가 나란히 나왔어요. 4번 분들, 이분은요, 아무 일 없이, 이 두 분은요, 아무 일 없이 순탄하게 흘러만 가는 관계는 아니라고 나옵니다. 저는 오히려 한 번의 큰 오해나 거리감이 생길 가능성을 먼저 봤거든요. 왜냐하면 소드 3은 상처와 오해, 섭섭함을 의미하는 카드이기 때문이에요. 연락이 끊기거나 서로 타이밍이 엇갈리거나 이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한 번쯤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카드였다면 소드 3 하나로 끝났겠죠. 그런데 뒤에 심판이 나왔습니다. 심판은 끝날 줄 알았던 관계가 다시 움직이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합을 한 번 멀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사건으로 읽겠습니다. 누군가 먼저 다시 연락을 하거나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오해를 풀면서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나와요. 심판은 애매한 관계를 계속 끌고 가는 카드가 아니라 이제 결정하자라는 에너지가 강한 카드거든요. 정리해보면 4번 분들은 한 번의 위기를 겪은 뒤 관계를 계속 이어갈지 끝낼지 정하는 순간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합에서 심판이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오해나 거리감을 극복하고 다시 연결되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보시면요, 소드 기사와 타워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사모님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이 사람은 마음을 오래 참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한계에 다다르면 한 번에 말을 다 쏟아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걸 바로 말하는 카드. 타워는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폭발의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을 한 번에 털어놓을 가능성이 커요. 속마음에서는 이런 말이 들립니다. 사실 너를 처음부터 많이 신경 쓰였어. 괜히 난 아닌 척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 4번의 존재가 컸어. 나 이제는 솔직하게 말할 거야. 이런 감정을 이제 조금씩 흘리는 타입이 아니라 참다가 한 번에 터트리는 타입으로 이렇게 막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이렇게 솔직하나, 왜 이렇게 갑자기 훅 다가오는 건가 라고 느낄 정도로 예상치 못한 고백이나 진심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인연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보시면요, 컵킹과 컵7, 컵기사, 컵이 또 나왔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인연 결혼까지도 왠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관계로 읽겠습니다. 왜냐면 컵킹은요, 잠깐 설레이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오래 사랑하고 그 관계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컵 기사는 그 마음을 실제 관계로 이어가는 카드예요.
즉 좋아하는 마음만 품고 끝나는 조합이 아니라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중간에 컵칠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진심일까?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컵칠을 관계가 깨지는 카드가 아니라 확신이 생기기 전 잠깐의 망설임으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컵 기사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마음을 확인하고 관계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요. 정리해보면 이 인연은 썸에서 끝나는 관계도 아니고 짧은 연애도 아니세요. 저는 결혼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인연으로 읽겠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인연이 되고 나면 평생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관계가 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인연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시면요. 위즈덤 오라클의 세렌디피티 카드가 나왔습니다. 4번 분들 이 카드는요. 조언이 정말 간단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너무 쉽게 넘기지 마세요. 평소 같으면 안 했을 선택, 귀찮아서 거절하려던 약속, 새로운 업무나 교육, 누군가의 소개, 이런 작은 계기 하나가 생각보다 큰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요. 이 사람은 아닐 거야 하고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첫인상만 보고 그냥 너무 별로라서 선을 그어버리거나 몇 번 안 만나보고 가능성은 그냥 접어버리면 좋은 인연도 시작하기 전에 끝날 수 있어요. 연애운을 높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10분만 더 대화해보세요. 한 번 더 웃어주고 한 번 더 질문해보고 한 번 더 대화를 이어가 보는 거. 그 작은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번뇌 리딩 한번 해볼게요. 무놀로지 오라클에서 뉴문 인 버고, 뉴문의 처녀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굉장히 이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말투가 차분하고 예의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필요한 말을 깔끔하게 하는 분이세요. 상대 말을 잘 듣고 대화할 때도 배려가 느껴지는 사람이라서 처음 만나도 신뢰가 생기기 쉽습니다. 두 번째, 일상이 굉장히 규칙적인 분이세요.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분이세요. 꼼꼼함과 책임감이 필요한 분야와 인연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깔끔한 인상입니다. 화려하게 꾸미고 그러진 않고 옷이 단정하고 머리도 늘 정돈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주는 분이세요. 꾸안꾸라기보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또 이제 추가 힌트는 연상의 기운이 좀 강해요. 자주 가는 장소는 회사나 근처 카페, 도서관. 이렇게 조용하고 목적이 분명한 공간이 잘 보입니다. 상징 키워드는요. 처녀 자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별자리 차트에서 처녀 자리에 그 힘이 강하신 분이시거나 숫자 6, 건강, 서류, 메모, 노트 또는 커피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면 이제 어떤 분이신지 조금 여러분이 눈치를 채실 수 있으려나. 네, 저는 이제 최대한 열심히 리딩 해드렸고요. 네, 여러분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남겨주세요. 네, 다음 리딩을 준비하는데도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의 그런 이야기들이.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리딩에서 또 만날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